안녕하십니까.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 이상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저희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많은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눈성형에 관한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 환자분인데 수술 전, 수술 후입니다. 약간 졸린 눈을 하고 오셨는데요. 원래는 눈빛이 이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술한 다음에 이렇게 졸려 보이게 돼서 오신 분입니다. 제가 과거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 어떤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됐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 말이 그 여자분의 눈빛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냥 눈빛 그 하나에 반해서 그 여자분을 사귀게 됐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 뒤로 결혼까지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눈빛이라는 거, 그 눈빛이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자면 전후지만은 수술 전에 눈빛이 흐리멍텅해 보입니다. 수술 후에는 또렷하고 차분한 느낌. 자, 이런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그냥 물리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전후죠. 전에는 1.5mm 안 떠지는 게 1.5mm 눈이 더 떠졌네.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 0.5mm 차이라도 눈에서 느끼는 그 강렬함, 그런 걸 인식하는 상대방은 엄청난 차이를 느끼는 겁니다. 그만큼 눈빛, 우리가 상대의 눈을 보면 마치 조그만 창으로 어떤 세계를 들여다보듯이 많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만 느껴질 것이고 예리하신 분들은 많은 걸 느끼겠죠. 이분은 졸려 보이는 눈을 자신의 원래 초롱초롱한 청명한 눈빛을 되찾았는데요. 그만큼 그 눈 모양, 눈 떠지는 정도에 따라서 그런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수술한 다음에 이렇게 돼서 오신 분들이 많을까요? 저는 많이 봅니다. 주로 저한테 많이 오시나 봐요. 눈 수술해서 잘못되면 요즘 제가 주변에 듣는 말씀은 이희문 성형외과 밖에 갈 곳이 없다 라는 말을 가끔 듣는데 이거는 그냥 사실입니다. 자화자찬해서 죄송합니다만 여하튼 이렇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멀쩡한 눈이 수술한 다음에 이렇게 눈이 안 떠지고 쌍꺼풀이 두껍게 잡히면서 꼬맨자리가 이렇게 노출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이 눈의 구조에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눈이 뭐 어떻고 자꾸 설명을 듣고 싶어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뭐냐면 바로 눈이 너무 복잡해서 제가 그걸 다 설명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 같으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눈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 수술했지만 떠서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지금 이게 눈의 해부도입니다. 정면에서 간략하게 도해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건판이라는 조직입니다. 딱딱한 연골이고 위에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근육의 근막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되게 취약해요. 수술을 열심히 하면 VIP라고 해서 열심히 해주고 자기 친척이라고 열심히 해주고 좀 더 관심을 두고 여유있게 수술하면 이 부분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떠지는 눈이 이 부분이 손상됨으로써 수술한 다음에 더 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술하신 집도의도 몰라요. 눈이 안 터지는데 왜 그럴까? 그러니 당연히 재수술이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경우에 재수술을 제가 전문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수술하면 떨어져서 눈이 무거워지고 안 떠지게 되는 것이죠. 이 건판이라는 조직, 그 연골 조직 위에 속눈썹 위에 있는 그런 뼈대인데요. 건판이라는 조직 위에 눈 뜨는 근막이 연결돼서 잡아당겨서 떠지는 거거든요. 가뜩이나 절개를 해서 쌍꺼풀을 만들면 마치 무거운 신발을 신고 등산하는 것처럼 눈이 덜 떠지기 십상인데 거기다가 손상까지 받으면 눈이 이렇게 안 떠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눈이 좀 불편하니까 자꾸 부릅떠요. 자꾸 부릅뜨면 눈이 왜 이렇게 부리부리해졌지? 그것도 바로 이 속눈썹 위에 있는 연골과 눈 뜨는 근막이 손상받았기 때문입니다. 눈이 그 전보다 안 떠지면 자기도 모르게 힘줘서 뜨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역설적 과교정이라고 제가 그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한 다음에 눈이 부리부리해졌어요. 그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그전에는 눈을 편하게 떴지만 수술 후에는 부리부리하게 뜨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손상이에요. 즉 덜 떠는 힘이 약해지니까, 원래 눈 뜨는 힘이 강한 분들은 뜨는 힘이 약해지면 더 세게 뜨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부리부리한 눈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쌍꺼풀 수술만 해서는 자신의 고유한 눈빛을 잃어버리거나 수술 후에 부리부리한 눈이 되거나 졸려 보이는 인상이 바뀌어서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위험성을 항상 알고 저는 수술하고요.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은 뭐가 중요하냐면 애초에 그걸 예측을 하고 눈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꺼풀만 예쁘게 살짝 나이만 만들어야지 하고 수술했는데 눈매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눈 뜨는 정도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측하고 수술하는 건데,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에 눈 뜨는 근막, 그러니까 근육이 있고 근막이거든요. 이 부분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근육과 건판을 연결시키는 근막 부분을 한번 손을 댔어요. 자, 이제 눈매 교정을 해야지. 손을 댔어요. 그 떨어뜨려 놓으면은 자, 멀쩡히 붙어있던 이게 건판이고 근막이면 떨어졌어요. 그래야지 떨어뜨려야 눈매 교정 수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 붙이려고 했는데 한번 떨어뜨려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치 예를 들자면 차가 있다고 칩시다. 그 포르쉐 차량이 있는데 포르쉐 차량 엔진을 분해를 했어요. 분해까지는 했는데 도저히 조립을 못 하겠는 거예요. 조립은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차는 못 쓰는 차가 되는 거죠. 분해는 쉽지만 조립은 어렵다. 바로 눈매 교정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쌍꺼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눈매 교정을 한다고 절개를 해서 눈 뜨는 근막을 떨어뜨려 놓고 잘 연결하려다 보니까 짝짝이가 되거나 눈이 꺾이거나 기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아주 경험이 많지 않으면 눈매 교정 수술을 시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이 눈 수술이 제가 아주 흔하게 하는 수술이지만, 제가 보면은 제가 오랜 25년 이상 경험을 보면 눈 수술 같이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게 수술이 드뭅니다. 여하튼 제가 이런 눈을 이렇게 또렷하게 교정을 해서 자기 자신의 눈빛을 찾고, 많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눈동자도 커 보이고 눈동자 자체도 또렷해 보이는 그런 눈으로 교정을 한 사례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오늘 보여드리면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쌍꺼풀 수술한 다음에 눈빛을 잃어버리거나 졸려 보이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